2002모 402 결정 시행령상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중요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형사처벌의 기준을 어디까지 하위법령에 맡길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 사건이다.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여러 차례 실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초과 대출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수사기관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가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승인도 결국 이 처벌조항의 승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시행령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우 분명하다.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감독기관의 승인에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한 승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다시 말해 법률이 직접 승인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이 새로 정한 경우에도 그것이 처벌 규정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죄형 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사실상 처벌 대상을 넓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형사처벌은 국민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먼저 살폈다.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나 연합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사항이 승인사항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자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이 승인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것이 승인사항으로서 하위 법령에 위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 범위 안에서만 시행령이 구체적인 승인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새마을금고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대출 한도를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그것을 승인사항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 제26조 제3항은 대출의 한도, 차입의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23조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하면서 비로소 연합회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대출 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한 행정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승인사항을 법률에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 규정인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의 승인에는 시행령 제23조의 승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시행령이 정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벌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시행령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제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던 기존의 대법원 2000도 3457 판결은 재결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결정의 헌법적 의미는 매우 크다. 형벌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벌칙 조항만 법률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핵심 내용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시행령이 새로운 승인사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반하면 법률의 벌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상 행정부가 처벌 대상을 설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법률만 보아서는 알 수 없게 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형벌권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형사법적으로도 이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행령상 승인을 법률상 승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 된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에는 별개 의견도 있었는데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처럼 법률의 승인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해결하기보다 아예 시행령 제23조 가운데 승인 요건을 둔 부분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논리적으로 더 분명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없이 승인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면 단순히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대 의견은 금융 현실의 복잡성과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법률이 대출 한도와 대출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권한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3조는 유효하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은 결국 형사처벌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너무 넓게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엄격한 요청과는 다소 긴장관계에 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률이 승인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명확히 위임하지 않은 이상 시행령이 새롭게 설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사처벌의 핵심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넘어 새로운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정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죄형 법정주의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판례이며 특히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처벌 규정을 이루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